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종목 분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각자 생각하는 방법과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종목 분산입니다.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5종목을 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5개의 종목을 각각 뭐 어떤 섹터로 분산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정해둔 그런 종목들을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성격을 나누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5종목으로 하는 게 좋나요? 10종목으로 하는 게 좋나요? 이러면서 숫자도 궁금해하시고 되게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종목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원포인트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추가로 대형주 몇 개, 소형주 몇 개, 중형주 몇 개, 이것까지 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데, 일단 저의 답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나누고자 하는 그 디테일한 분산의 장단점, 그리고 특징,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를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디테일하게 몰라요. 그냥 포맷, 형태만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초보자들은 차라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시간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뭐 섹터라던가 규모라던가 뭐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진입 시기로 구분을 해라,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란 말은 진입 시기. 내가 5종목 할 거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1번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럼 2번 종목은 2개월 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종목은 그거의 2개월 뒤인 그 다음에 들어가고, 4번 종목은 그거의 2개월 뒤인 6개월 뒤에 들어가고, 5번 종목은 그거의 2개월 뒤인 8개월 뒤에 들어간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건 극단적인 예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 텀이라든가 아니면 종목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맞게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 텀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섹터 구분이라던가 뭐 시총 구분이라던가 뭐 차트상의 자리 구분 막 그런 거보다 실제로 초보자분들께 필요한 팁은 이 시기적인 분산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사실 이제 좀 수준이 되고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분산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죠. 근데 아무리 그런 거 알려줘봤자 그거를 적용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걸 못하고 있어서 망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느낌이라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수 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사이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서 섹터랑 산업이랑 대형주, 소형주, 종목의 규모, 시총 이런 것도 가미가 되는 거지, 사이클을 무시할 순 없어요. 근데 초보자이기 때문에 다 잡지 못하니까 하나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사이클을 잡아라, 분산은 사이클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1번 종목하고 4번 종목이 사실상 중복 섹터였어요, 거의 비슷한 종목이었어요 하더라도 이거 절대로 매매를 할 때 같은 매매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치킨 많이 드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이 12월달, 지금 들어가는 것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과 매매를, 여기서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것과 여기서 매매를 시작하는 거, 시기적으로 이게 1번, 이때 시작하는 게 2번, 이때 시작하는 게 3번. 분명히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같은 섹터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같은 규모의 종목이겠죠. 근데 심지어 가격대도 1번하고 3번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가,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게 되면은 비슷한 매매가 이뤄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매매가 이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초보자 같은 경우 아니면은 경험이 적으신 분들 중에는 테마주에 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마 거품이 심할 때 들어갔냐, 테마 거품이 꺼지고 들어갔냐, 이거에 따라서도 매매는 완전히 다른 매매가 되거든요. 이런 다름을 인지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사이클적으로, 시간적으로, 진입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게 전 초보자한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아니라면은 이 사이클적인 거, 시간적인 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초보자가 아니면 이 사이클적인 거랑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종목을 분산할까 한 발 더 나가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어니스트님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만약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기본으로 깔아두고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올라도. 사이클 깔아두고 거기에 플러스 파동을 분산에 이용을 해요. 종목의 파동, 하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동, 이거 같은 경우는 파동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차트 쭉 펼쳐놓고 이렇게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이렇게 이거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파동이에요. 하림은 이런 모양이지만 다른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동이 다른 종목을 사이클을 다르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분산을 시켜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1번 유형의 파동이 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뭐 다른 유형의 파동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분산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해칭으로도 이용되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도 이용되고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 끝에 가서는 다 수익이랑 연결돼요. 근데 투자에서 수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수익 날 때는 빠바바바바방 나다가 분명히 한겨울철이 있잖아요. 굶을 때, 수익이 잘 안 날 때, 그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을 일종의 해칭주로 넣는다,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요소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1차적으로 뭐 수급과 파동 그리고 사이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생각하셨던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니스님이 계속 수급과 파동으로 이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수급과 파동이라는 그 출발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목적성을 다 잡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배워두면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 바뀌든 앞으로 주식 환경이 어떻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든 간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약간 좀 실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을 전부 다 파동은 다르지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종목을 구성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도 다르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거를 내가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무슨 종목이 제일 좋을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텀을 뒀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할 때 이때 저는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계좌에서 구성상 제일 좋은 종목은 지금 뭐가 소외받았을까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마저도 1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상황에 진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의 텀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핫한 걸 찾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핫한 거는 가격이 다 높으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같은 곳에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다 내가 종목들이 다 소외되어 있는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3번 종목을 채울 때 그러면 막 이런 종목을 채우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경우는 이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이 상태가 양호하고 내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현금 여유도 있고 계좌 상황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치고 가는 종목을 바로 골라서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거 괜찮죠. 오히려 장 안 좋은 거 어느 정도 끝나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느 정도 됐어, 현금은 있어, 지금 상황에서 나 단타 칠 실력도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쳐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는. 근데 이제 초보가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쵸. 왜냐면 초보는 전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은 그 전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종목을 나는 세 종목을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3번을 채워. 그런 것도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슬라스 계속 비워두면 되는 거니까.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내가 관리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것들을 그냥 관리를 해 나가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사이클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미룰 수 있는 거죠. 3번 종목의 사이클을. 네. 그런 선택도 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게 어떤 기대 수익을 창출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종목 꼭대기에서 물렸어, 두 번째 종목은 하락하는 중간에 몰렸어, 세 번째 종목은 하락의 끝에
끝에서 몰렸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장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 저점에서 나 새로 투자 시작해야지 하는 심리.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매수하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나 수익 내고 싶다잖아요. 이게 시간 사이클 텀을 둔 구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3번이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진짜 바닥이야. 3번, 4번, 5번, 6번 나는 여기서 다 들어갈 거야. 이 행동만 안 하면 돼요. 네, 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를 골라 담는다. 뭐 시총으로 구분해서 넣는다.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초보자 분들에게. 근데 대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시간으로 구분한다.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는 본인이 관심 가는 것들을 지켜보되 거기에서 이제 그 기간적인 텀을 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라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만 했는데도 매우 좀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저 약간 실전에서 약간 다른 의견은 이렇게 알려줘도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초보인 것 같아요. 그 2개월간의 텀을 돌아 그 기다림을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마음만 먹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그거 뭐 하는 거 하겠죠. 근데 그거 했을 때 효과가 좋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팁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이게 초보냐 중수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수가 되더라도 이걸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삼은 거기도 하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투자 클럽을 하거든요. 근데 클럽에 오시면은 그 클럽에서 매매하고 있는 공식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랍별로 채워져 있는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시간적인 분산이 염두에 둔 상태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되게 말씀하셨던 파동, 이 파동까지 보고서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얘기만 듣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다 싶으시면 클럽에 와서 이 종목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선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클럽의 장점이고, 이걸 보시면서 개인 종목에도 좀 약간 좀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은 클럽 매매와 개인 매매가 이렇게 조화롭게 참고서처럼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 나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멀리 가실 거 없이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거기서 매매를 함께 따라 하시고 피드백을 받아 가시다 보면은 그러면 채워진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주식 비디오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메뉴에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뜨고요. 이 카페를 클릭해서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네이버 로그인한 다음에 가입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카페에 뭐 여러 게시판이 있고 게시글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글들은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일반 회원분들께는 공개가 되지 않는 글들이니까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전체 글 보기 누르신 다음에 메뉴에 있는 필독공지 요거 있죠?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클럽 가입 안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시스템은 어떤지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이 글에, 그리고 중간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에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신청하신 분들께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 상담 과정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다 글 읽고 뭐 영상 보는 거 힘들다 싶으시면 이거 신청하셔서 물어보셔도 저희 쪽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저희는 뭐 유튜브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투자클럽으로도 실전적인 도움 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식 교육해드리고 수익 만드는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는 카페 가입해두시고 유튜브 구독해두시면서 앞으로도 저희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그러면서 주식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